오늘은 오실 때 다행히 비가 많이 안 왔었는데요. 어제는 비가 참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 가서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비 얘기, 침수 얘기들로 가득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이 요즘같이 침수가 이슈가 되는 상황에 딱 맞는 내용입니다. K오토와 주식회사 SN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침수 후 즉시 운전 가능한 고압방수 전동기 개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동기와 개발 내용들 그리고 활용 방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동기입니다. 이 사진은 작년 여름에 서울 한복판 대치동에서 갑자기 내린 비로 도로가 마비되고 많은 차들이 침수됐던 사진입니다. 요새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실제 이렇게 있었고요. 저랑 같이 근무했었던, 오늘은 오지 않았는데 그 직원도 여긴 아닌데 이쯤에서 다른 곳에서 그 차가 침수가 돼서 다행히도 가족들은 이게 빠져나왔지만 차는 불행히도 폐차를 했었습니다. 이런 침수 사고가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 과연 발생하지 않을까요? 제가 한강유역본부에 근무했을 때 2018년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 본부 내에 있는 가압장에서 침수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때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쌍팔년도도 아니고 이때 과연 이런 침수 사고가 날까라고 진짜 좀 의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도 왼쪽과 같이 침수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17년, 16년에도 전국적으로 침수 사고는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최근에 한 10년 동안 찾아보니까 대략 한 8건 정도의 이런 사고들이 있었더라고요. 침수 사고의 원인은 정전, 홍수, 운전 중 문제점, 그 다음에 설비를 이제 공사하면서 또 혹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와 계신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 침수 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보신 있으신가요?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다행히도 오늘 오신 분들은 다들 럭키한 분이시네요. 네. 만약에 침수 사고가 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멘붕이 올 겁니다. 정말 다리에 힘이 쫙 풀리고 뭘 해야 될지 앞이 깜깜할 건데요. 일단 그래도 저희는 수자공사 직원으로서 복구를 해야겠죠. 일단 침수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침수장에 있는 물들을 다 이제 드레인 해내겠죠. 이때 다 침수된 그 물들이 빠진 상태에서 펌프는 즉시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과 상극인 전기 설비들, 절연의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 설비들인 전기 설비, 전동기와 현장 제어반들은 바로 돌렸을 경우에는 절연 문제가 발생해서 지락 혹은 단락 사고 아니면 인체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2018년도에 이 사건 이후에 그 전사적으로 현장 제어반들은 상부로 올렸기 때문에 이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펌프장에서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전동기들은 침수 사고가 나면 완전 복구까지는 다음 사진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전동기를 철거해서 공장으로 반출하고요. 공장에서 분해, 세척, 건조, 다시 재조립해서 설치하는 데까지 최소 34시간, 거리에 따라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말은 이 34시간 플러스 알파 시간 동안 펌프 모터를 못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단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지금까지 저희가 전동기를 개발할 때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개발 내용, 주요 기술들과 성능 검증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고 이후에 제가 본부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걸 개선할까, 침수에 상관없는 전동기를 만들어 볼까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든 생각이 사진과 같은 수중 모터를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요. 수중 모터는 대부분 수중에 이제 설치하는 모터로서 소용량, 저압의 수직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체의 열이 발산하는 문제를 물속에 담궈놓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수자공사는 불행히도 고압의 대용량 수직형 전동기입니다. 또한 펌프장을 수영장처럼 만들어 놓고 전동기를 안에 넣어서 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전폐형 전동기를 개발했고요. 일단 개발했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전동기가 조금 뭔가 커지고 약간 형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외암을 일단 높게 제작했습니다. 워크웨이까지 높게 제작을 했고요. 하부는 IP68 완전 전폐형 전동기로 개발을 했습니다. 또한 최상단 마지막 상부만 그 열을 방출하기 위한 통풍구를 만들었고요. 이 워크웨이까지라 함은 펌프장에서 보시면 워크웨이 쪽에 보면 유입 유출관에 점검구가 있습니다. 그 점검구에 많은 공간이 또 있고요. 그 공간까지 물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워크웨이까지 올리는 방안을 생각했고요. 그 말은 펌프장이 침수됐을 때 저희의 전동기는 마지막에 침수되는 설비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기존에 쓰던 전동기 타입입니다. 일반적인 전동기 타입이고요. 양 옆으로 그 통풍구가 있어서 열 방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동기를 기존 전동기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수직으로 높게 올렸습니다. 하지만 열 방출을 위해서 보시는 그 하단에 있는 건선 쪽에 팬을 설치해서 열을 위로 상부로 올렸고요. 또한 고압 케이블, 그 다음에 온도 센서 같은 케이블들이 연결되는 단자함들, 그리고 회전이 되는 베어링까지 모두 IP68로 제작을 했습니다. 베어링 부분 관련돼서는 기존 타입들이 보통 난 컨택 타입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완전한 방수를 위해서는 컨택 타입의 베어링이 필요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고무로 컨택 타입을 제작하되 윤활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우터, 이너 쪽에다가 윤활을 넣고 양쪽에서 이제 잡아주는 특수 실을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펌프장 침수가 심해지면 상부로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어렵게 했는데 망할까요?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수침법을 적용한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전기설비 기준에 수침법이라 함은 해당되는 전기설비를 물속에 30분간 담급니다. 그리고 물 안에 있는 상태에서 전압을 인가했을 때 버티는 절연에 문제가 없는 시험 방법입니다. 전동기에 고압이 인가되는 건선을 저희는 수침법에 따라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하드한 조건에 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시험 견본을 1시간 동안 물에 담궜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전격 전압의 1.25배 전압을 1분간 인가해서 버티는 시험을 통과했고요. 이런 기술을 위해서 신재료인 나노 에폭시 레진 바니시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보통 전동기를 만들 때 그 에폭시로 이렇게 이제 겉에 표면을 도포합니다. 근데 나노 에폭시라는 좀 더 에폭시 소자를 미세화해서 건선의 표면에 도포하게 되면 더 균일하게, 더 골고루 잘 도포가 될 뿐만 아니고요. 건선을 감싸는 주절연 물질인 마카테입 사이사이로 이 에폭시 소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절연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이건 또 액세서리 개념인데요. 스페이스 히터가 전동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대용량의 스페이스 히터, 그리고 역시나 물이 한번 침수된 이후에 물이 빠진 후에도 바로 기동이 가능한 스페이스 히터를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물이 침수된 다음에 물이 빠지고 안에 있는 습기를 좀 더 빨리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그 과제는 2년 동안의 어떤 과제를 통해서 이제 개발이 됐는데요. 과제 중에 중간에 2021년 10월에 그 시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덕소치 수장에 설치를 했고 테스트베드로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열 효율, 열정 문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발한 전동기의 목표가 1100kW고요. 6.6kV입니다. 개발하게 된 목표를 정했던 게 3.3kV와 6.6kV의 전동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고압에서 더 견딜 수 있는 조건을 찾았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동기들은 대부분 75% 이하가 1000kW 이하입니다. 대용량이긴 하나 1000kW 이하입니다. 그래서 1100kW의 6.6kV 전동기를 개발 성공한다면 그것보다 작은 전동기들은 당연히 신뢰성 있게 적용할 수 있고요. 전동기의 상사 법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더 큰 가까지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1100kW로 잡았습니다. 사진에 보시듯이 공장에서 침수 시험, 그 다음에 열 유동 해석을 마친 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현장에 설치했고요. 한 대를 또 만들었습니다. 약간 더 이제 개선을 해서 한 대를 더 만들어서 공장에서 계속해서 반복 시험을 했습니다. 전동기 안에다가 일부러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30분을 버티고요. 다시 물을 배출한 후에 즉시 전동기를 돌렸습니다. 이상 없었고 역시 또 절연 측정까지 했을 때 이상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과제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목표치한 내용들이 그 절연 진단을 한 항목들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보시면 마지막 두 번째 있는 부음방전 시험, 가장 전동기의 핵심이 되는 시험인데요. 우리 회사 기준이 1000피코쿨롱이라는 기준이 있는 반면 저희는 5000피코쿨롱으로 목표를 잡았고 실제 제작했을 때 830피코쿨롱이라는 엄청 작은 값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됐고요. 또한 기존에 있던 덕소치 수장 그 전동기의 효율이 94%입니다. 저희는 96.2%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국가 공인 인증 기관인 한국선급 KR을 통해서 검증을 다 완료해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한번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신 사업장에서 침수가 됐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조건과는 틀리게 저희가 만든 전동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제는 멘붕이 안 올 것입니다. 바로 즉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여러분들은 두 발 쭉 뻗고 주무셔도 됩니다. 활용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서 과제를 진행을 했고요. 사내평가 성공,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을 받았기에 외부의 어떤 평가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서 평가를 또 작년 10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허를 진행 중에 있고요. 특허에는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참여한 저와 처음에 말씀드린 침수사고의 주인공인 심창섭 차장이 같이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3월에 K-워터 구매조건부 과제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구매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본사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최소한의 고압방수 전동기를 설치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최소한의 수량이나 함은 일단 그 해당 사업장의 일평균 공급량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관로 후단에서 연계를 통한 물 공급이 가능한 양, 그리고 조절지, 배수지를 통해서 공급이 가능한 물량을 뺍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량만큼의 전동기를 최소한으로 설치한다면 안정적인 물 공급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 기술은 K-워터뿐만 아니라 저희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지자체들,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작년에도 포스코에서 좀 침수사가 나와서 아직까지 피해 복구가 안 되고 있는데 포스코 같은 큰 민간 발전 회사에서는 냉각 펌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냉각 펌프에도 역시 적용이 가능하며 해외, 아시아 같은 비가 많이 내리고 열악한 환경 같은 경우에 설치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침수 없는 K-워터 고압방수 전동기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